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하게는 보여주어야 하죠. 안녕하세요. 남양은 리딩 브리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본다 중에서 주요 인물 파악하기와 일화 끄집어내기의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전저 수필쓰기 방법 중에서 말하듯이 쉽게 쓰기, 진실한 모습의 자신 드러내기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남양은 리딩 브리즈와 함께 해주세요. 말하듯이 쉽게 쓰기. 너무 격식을 차리거나 글쓰기 과제 느낌의 딱딱한 건조체보다는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친구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는다는 느낌으로 쓰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작가와 독자 간의 친근감이 생기는 거죠.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던 표현이나 단어를 활용하여 글을 쓰면 쉬우면서도 명확하고 강렬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모습의 자신 드러내기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하게는 보여주어야 하죠. 부정적인 모습은 숨기고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약점을 굳이 감출 필요도 없고요. 미사역으로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수했던 경험, 남에게 실망을 준 경험도 좋습니다. 나만의 독특한 성격, 즉 나만의 개성을 드러내도 좋습니다. 과감하게요. 그 개성이 작은 논란의 소지가 된다 하더라도 자신에 대해 솔직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진실된 모습이 독자들에게 공감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 공감이 큰 흡인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진실을 적는다는 것은 최대한 사실, 즉 팩트에 가깝게 적는 것입니다. 한 가지, 다른 사람을 등장시킬 때는 상황에 따라서는 실명을 올리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의 작품 중 그 일부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터널 속의 3년인데요. 이 글은 고등학교 3년간의 힘들었던 생활을 쓴 글입니다. 저는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서울로 진학을 했습니다. 유학을 한 거죠. 그런데 학원은 반드시 다녀야 한다는 서울 학생들의 공부 방법을 미처 몰랐습니다. 또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것에 적응을 못하다 보니 성적이 너무 나쁜 거예요. 결국 물리시험에서 0점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다 지나간 일이니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요. 학업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자는 날도 많았고요. 자존심도 상했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몇 분의 지인들에게 들려주었더니 정말 재미있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타인의 부족한 점이 때로는 내게 큰 웃음을 주는 거요. 어쨌든 이 일화를 친구에게 말하듯이 쉽게 그리고 진실성을 담아 한 편의 작품으로 완성했습니다. 터널 속의 3년. 당시 우리는 대학 입시를 위해 예비고사와 본고사를 치렀다. 지극히 문과 성향인 내게 과학과 수학은 참 힘들었다. 그런데 3학년 때 치른 과학과 모의고사의 물리시험에서 나는 13개 문항 중 13개를 모두 틀리는 청천벽력을 경험하고야 말았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0점이란 것은 오히려 100점 맞기보다 더 힘든 것 아닌가? 절망감보다는 부끄러움이 먼저 왔다. 그런 와중에 또 다른 걱정이 하나 생겼다. 혹시 수업 시간에 물리 선생님이 우리 반에 들어오셔서 이 반에 13개 모두 틀린 학생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 어쩌나? 나는 결국
고민 끝에 선생님을 찾아갔다. 선생님, 제가 이번에 모의고사에서 13개 문항 모두 틀렸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저희 교실에 들어오셔서 저를 지적하실까봐 너무 걱정이 돼요. 수업 시간에 제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선생님. 아니야. 선생님은 그런 소리 안 해. 걱정하지 말어. 당돌하지만 어쨌거나 이 가엾은 수험생의 처진 어깨를 다독이던 물리 선생님을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예,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본다 중에서 말하듯이 쉽게 쓰기와 진실한 모습의 자신 드러내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본다 중에서 시대적, 공간적 배경 구체화하기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남양은 리딩 브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